자, 네이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등골이 서늘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떨어진 장대 음봉 하나에 우리가 단순히 속상해하고 우라통이 터질 때는 아닙니다. 이 캔들 하나에 우리가 시선 뺏기지 마시고요.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이런 큰 추세 안에서 오늘 움직임이 던진 진짜 숨겨진 이 숨은 칼날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장중에 무려 30만 8,500원대까지 시원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전고 좀 뚫고 날아가나 보다. 시장에서 엄청난 환희를 좀 보여줬었는데, 종가는 하필 25만 4천원대까지 냅다 밀어버렸어요. 거래량은 무려 1,660만 주가 좀 나왔는데, 지금 돈이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위에서 지금 대놓고 찍어 눌렀다는 이런 흐름, 우리가 단순히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짜인 이 각본인 거고 소름 돋을 정도로 정상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움직임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 이 위험한 신호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감지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장중의 세력들 덫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좌 열어보시면서 정말 가슴 답답하고 피가 마르시는 분들,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30만원 이 뚫리는 거 보면서 이거 엔비디아 대박 뉴스가 터졌다,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분명하게 계실 겁니다. 하루 만에 지금 파랗게 찍힌 마이너스 불빛 보시면서 지독한 공포랑 후회가 지금 뼈를 때리고 계실 텐데, 자, 우리 기존에 28만원대에서 매수하면서 끙끙 앓다가 오늘 본전 왔을 때 이제 좀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후회와 조급함 때문에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감이 좀 쌓여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제 영상 지금 고리타분한 종목 공부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왜 내 피 같은 계좌가 당장 좀 살아날 수 있는지, 이 억울하고 필요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간절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를 좀 열기 전에 좀 여러분들의 이 멘탈을 한번 좀 잡아줄 수 있는 좀 이런 흐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엔비디아 기가와트급 글로벌 이 AI 팩토리를 앞으로 공동 구축한다, 이런 역대급 공시가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은요, 이 세력들이 단순한 트릭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티면 좀 무조건 날아간다, 이런 착각을 좀 깨부셨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지금 호재가 이게 없어서 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5월 말부터 AI 이런 콘텐츠에 앞으로 1조 투자에 함께 양사 수장들이 회동 기대감까지 엮이면서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겁니다. 심지어 지금 6월 2일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경고장 하나 날라왔잖아요. 지금 너네 너무 과열됐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고등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가톤급 호재 이면에 숨어있는 앞으로 대규모의 이런 자본 조달과 함께 인프라 투자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는 칼날을 세력들은 고점에서 어떻게 차익 실현을 완벽한 빌미로 썼다는 걸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 눈에는요, 오늘 세력들이 좀 판을 짜놓은 추악한 수작들이 좀 장부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냉정한 팩트 우리가 폭격에 동의하시고 내 소중한 계좌 어떻게든 좀 살려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다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 평단가를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좀 대응 영상으로 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25만 4천 원대입니다. 우리가 기존 이 강한 상승이 좀 만들었던 초입 부근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체 매물의 21.6%라는 매물대에 걸려있는 이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가격 그냥 오늘 마감한 숫자만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번 장이 열리자마자 여러분들이 좀 던져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 행동이 갈리는 이 운명의 좀 분수령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과거 우리가 20만 원대부터 무거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던 이 그 세력의 기준봉의 이 최전선의 사수 라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손바뀜으로 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갈리는 생존 박스권의 이 하단에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복잡한 보조지표 치우고요. 지금 보시면 이 단기선들, 이 3일선과 5일선을 오늘 장대 음봉이 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상승 추세의 목줄이 지금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중에 투매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와중에 저가가 지금 소름 돋게 여기에 멈춰 있다. 지금 갈색석 121선 위에 있으면서 지금 21.6%는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지금 고점에서 던지려는 이 차익 심리와 함께 하단에서 물량을 받으려는 생존 심리가 가장 격렬하게 들이받은 전쟁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장중에 24만 원대의 최후의 보루를 기어코 좀 지켜내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26만 5천 원대 위로 타주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섣부른 판단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완전히 가둬놓고 좀 말려주기는 지독한 압박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지금 6월 8일 이 장이 열리기도 전에 공시해버린 이 엔비디아 기가와트급 글로벌 이 AI 팩토리 공동 구축, 이거 찌라시나 말장난 테마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차세대 인프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글로벌적인 수요를 좀 발굴하고 자본 협력까지 들어가는, 앞으로 좀 네이버 역사상에 가장 거대한 이런 성장의 명분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묵직한 이슈라 앞으로 주주들에게는 좀 버틸 명분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력한 불씨가 좀 살아있다. 하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흘러나오는 수백억 달러의 규모 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 자금에 대한 압박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자본주들의 일정의 시간축은 아직까지 좀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흐름에서 흔들리고 일부러 숨겨두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아직 터질 이 불씨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력들이 설계해 놓은 소름 돋는 장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일과 당일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일 같은 흐름을 좀 보시면요. 키움에서, 자, 주가가 9%의 상승을 만들었던 전날의 흐름에서 키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하됐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 물량 누가 가져갔어요? JP모건, 신한투자 쪽에서 매수 물량으로 다 가져갔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실패가 떨어진 오늘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사들이던 신한투자와 JP모건에서 매도 물량이 출하됐어요. 그러면서 JP모건마저 지금 냉정하게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고점 매물을 지금 삼성, 뭐 NH에서 미래에서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같은 개인 창구들 구자들에서 꼭대기에서 지금 고스란히 받아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자, 오늘 수급을 보시더라도 개인의 쪽에서 지금 82만 주를 지금 독식하고 있고, 외인들과 기관 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다.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어제 하루만 140만 주,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적인 연속적인 이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매도를 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이 가격대가요, 사실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지지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좀 다 받아내고 개인들이 독박을 쓴 철저하게 충돌 장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력 매도가 좀 멈추기 전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의심하고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가 이미 6월 2일 밤에 단기가격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떨어졌어요. 거리소에서 이 과열 감시망이 좀 딱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열이라는 냉각기를 무조건 통과해야지만 이 억눌린 시간축을 호재가 터지니까 세력들 아주 영악하게 차익 실현 매도 장부를 써서 눌렀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8년까지 이어질 초대형 인프라 투자, 거기에 자본 조달과 후속 공시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이 정부 정책 발표 시간축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 도망친 게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좀 방아쇠를 좀 당겼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네이버처럼 지금 엔비디아라는 글로벌 이 메가 트렌드와 엮어서 앞으로 큰 방향성이 열릴 수 있는 진짜 주일수록 본격적인 2차 랠리가 출발하기 전까지 이 장중의 흔들림은 우리가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24만 원대 이 생존권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지고 흔들면서 공포 투매를 좀 유도하고 물량들을 통째로 뺏어들려고 아주 난리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결국 갈 수 있는 명분이 지금 너무나 뚜렷한데 정작 여러분들이 이 잔인한 장중 흔들림에 겁을 먹고 바닥에서 비중을 줄인다거나 털려 나가서 나중에 저 멀리 날아가는 걸 그냥 허탈하게 구경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고점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추격 매수해야 되는 그 비참한 털림의 공포가 극도로 경계를 하셔야 우리가 결국 수익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상은요 녹화 영상이에요. 이미 장이 다 끝난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장중에 이 신한 투자가 좀 폭격 매도를 좀 멈추는지 JP 모건 쪽에서 다시 아래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수급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잔인하게 밀어붙일 때 털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자리, 그리고 진짜 리스크가 터질 때 우리가 가감하게 우리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세력 정부가 들어서는 완벽한 맥점의 실시간 기준점까지 필요하신 분들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당장 장중에 뒤바뀔 수 있는 네이버의 실시간 수급 추적 영상까지 요청하실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거는, 앞으로 뭐 네이버가 뭐 무조건 사라, 뭐 바람잡이에 뭐 짓 하거나 장대음봉 떨어졌다고 무조건 버텨라, 무책임한 희망회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뒤집힌 세력의 진짜 장부와 이 가격 기준선만 보면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내 계좌를 지킬 가격 기준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지금까지 집중해서 보고 계신 이 주주분들을 위해서 네이버가 좀 가진 진짜 맷집, 숨겨진 재무 정보 장부까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수익을 좀 만들어 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러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지금 네이버는 실체도 없이 말로만 외쳐대는 이 AI 잡주, 이 테마주들은 근본적으로 좀 체급이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이 영업이익으로만 지금 매출액 3조 2천억이 찍혀 있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16.3%, 72% 각각 지금 성장을 하면서 지금 영업이익 5,400억 정도 정확하게 찍어냈습니다. 기존의 독점적인 검색, 광고, 이 커머스라는 확실한 본업에서 지금 매분기 수천억의 깡통 현금을 꽂아 넣는 강력한 캐시카우가 지금 체력을 완벽하게 백업하고 있다는 든든한 기업인데, 지금 이 단단한 숫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이런 AI 팩토리 투자 리스크 속에서도 주가가 좀 허망하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하단을 좀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기적인 명분이 좀 갖춰주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엔비디아 AI 팩토리 공시가 단기적으로는 장중 차익 실현의 빌미가 좀 되고 있고, 이 과열 부담이 원인이지만 앞으로 기업의 체질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한다면 완전히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이제 국내형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단순 인터넷 검색 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이 차세대 인프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이 AI 컴퓨팅과 인프라 영토를 좀 확장해 나가는 앞으로 글로벌적인 AI 인프라 사업자로 좀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무조건 상승이라는 건 없잖아요. 항상 이런 흔들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 계좌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